아파트 층간소음 3년 시달린 이웃이 선택한 최후의 방법.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천장을 올려다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3년 1.95일 동안 매일 밤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관리사무소도 경찰도 심지어 정부 기관도 해결해 주지 못했을 때 그녀는 마지막 선택지를 골랐습니다. 법원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집 아이가 뛰는 소리 과연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서울 마포구 아현동, 한강이 멀지 않고 공원도 가까운 조용한 주거지역입니다. 2019년 3월 김수진 씨는 39의 나이에 신혼집으로 이 아파트 804호를 선택했습니다. 전세금만 3억 원,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죠. 봄바람처럼 설레는 신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바로 위층 4회 새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박민호 씨 42살, 그리고 그의 두 아들 7살과 5살.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낯선 집에 적응하는 중이겠지. 수진 씨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소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어김없이 시작됐어요. 쿵, 쿵콩, 쿵쿵쿵.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스마트폰에 소음 측정 앱을 설치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65데시벨, 72데시벨, 심할 때는 80데시벨까지. 일반적인 대화 소리가 50데시벨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생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9월 수진 씨는 처음으로 위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박민호 씨의 아내가 문을 열었어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아이들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만큼은 소음이 잦아들었어요. 그러나 사흘 뒤 다시 시작됐습니다. 2019년 12월 관리사무소에 공식 민원을 넣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직접 중재에 나섰지만 박 씨는 오히려 층간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라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사 가자고 했지만 3억 전세금이 묶여 있는 집이었어요. 쉽게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2020년 3월 수진 씨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에 공식 소음 측정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직접 충격 소음 61데시벨 1급 판정, 즉 기준 초과입니다. 센터는 박 씨에게 개선 권고 공문까지 보냈죠. 그런데 박 씨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살고 있다. 아이들이 걷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해 5월 수진 씨는 매일 소음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소음 종류, 데시벨 수치, 그리고 녹음 파일. 3개월을 기록했더니 숫자가 나왔습니다. 총 92일 중 87일. 평균 소음 발생 시간은 오후 9시 13분부터 밤 11시 47분까지. 그리고 2020년 8월 수진 씨는 병원에서 불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한 수면장애 및 불안 증세. 수면제를 먹어도 천장에서 쿵소리만 나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택근무 중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죠. 2021년 2월 수진 씨는 마침내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청구 금액 1,500만 원. 3년간의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소음 측정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웃집 아이가 뛰는 소리가 법적으로 배상해야 할 피해인가?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그냥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 두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아파트에 사는 수천만 명이 매일 맞닥뜨리는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이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지만 법원이 어떤 기준을 그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수진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부탁하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정부기관에 공식 측정까지 신청했어요. 그 결과 기준 초과 판정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예민한 게 아니라는 게 수치로 증명된 거죠. 3년 동안 92일 중 87일을 기록하고 병원 진단서까지 받아온 사람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참으라는 건지 그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 박민호 씨 입장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는 아버지입니다. 7살, 5살 두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죠. 아이들에게 뛰지 마라, 걷지 마라를 얼마나 강제할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 매트도 설치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어느 정도 소음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아이들의 정상적인 생활 활동까지 법으로 제한하는 게 맞는 건지 박 씨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틀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 사건의 진짜 어려운 지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김수진 씨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피고 박민호 씨의 손을 들어줄지 투표를 완료하시면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과연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천점 1,500만 원을 청구한 수진 씨. 법원은 그 손을 잡아줬을까요? 긴장되시죠?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먼저 현장 검증과 전문 감정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정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의 평상시 활동만으로도 아래층에서 60데시벨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밤 10시 이후에도 고강도 소음이 지속된 건 일반적인 육아 범위를 넘어선다. 재판부는 민법 제2 17조를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집이라도 이웃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수인 한도 기준, 즉 이 정도까지는 참아야 한다는 한계를 살폈습니다. 피해 정도, 가해 방지 노력, 원고의 질병 진단, 피고의 개선 거부 태도를 종합적으로 따졌죠. 특히 재판부가 주목한 건 밤 10시 이후였습니다. 환경부 규칙상 밤 10시부터는 야간으로 분류돼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수진 씨 일지에 따르면 밤 11시가 넘어서도 소음이 계속된 날이 무려 42일이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재판부는 1,500만 원 전액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있는 가정의 불가피한 측면과 피고의 노력을 일부 감안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기간, 개선 거부 태도, 실제 건강 피해를 종합해 위자료 7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이 이웃의 건강을 해치는 방패막이 될 수는 없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기록이 전부입니다. 수진 씨가 이길 수 있었던 핵심은 3개월간의 소음 일지, 92개의 녹음 파일,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당장 날짜, 시간, 데시벨을 기록하세요. 둘째, 정식 절차를 반드시 밟으세요.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 공식 측정을 신청하는 것,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밤 10시 이후 소음은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건 예민한 게 아니라 정당한 일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700만 원, 너무 적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아이 키우는 집에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셨나요? 버딩맨은 매주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판례들을 가져옵니다. 구독과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